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날짜 다 돼가는 모양이다, 그죠? 문제집 하는 거 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10일? 아, 113일. 그럼 13일 놀고 100일 동안 하면 되겠다, 그죠? 예. 아, 세상 천지 뭐 100일 기도회가 안 통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100일쯤 되면 이제 만 10일 놀고 90일 좀 하고 그런 시간 되죠. 우리 100일쯤 나오면 100일주 한잔 합시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그렇죠. 일단 먹는 게 중요하지. 청론 문제 1번 다음 주체별로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뭐 국세와 지방세 구분해보라는 이야기죠. 1번 취득세 뭐죠?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농어특별세, 국세. 그렇죠. 농특세는 국세로서 목적시잖아요. 국세의 목적세. 등록면허세, 당연히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어떤 분에 가니까 뭐, 1번, 2번, 4번은 다 구분되는데 3번과 5번이 헷갈리더라. 이런 분 가끔 있더라고. 저는 그분이 헷갈립니다. 아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로서 목적세잖아. 지방세 목적세. 우리 지방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세 함께 나란히 저거 징수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때 나오잖아요. 당연히 3번 농특세가 국세가 될 거고. 2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당연히 정답은 등록면허세 걸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당신 주민세나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의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제나 딱 세 가지,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 세 가지 내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 주체를 알면 된다 했습니다. 취득세는 뭐라고 했죠? 순수한 특별시, 광역시, 도, 순수 광역지자체 세금이죠. 재산세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세금이고 그럼 제일 앞에 배우는 취득세, 도세, 제일 끝에 보면 지방세, 시군세, 중간에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뭔가 절충해야지 걸죠. 그래서 도 및 구세, 도 및 구의 세금,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고 도의 세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군은 관계없이 구의 세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죠. 정답은 특별시의 세목이 아닌 것, 특별시 세금이 아닌 것, 도는 맞지만 특별시는 아니잖아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번이 정답 될 거고 3번 다음 보기 내용 가운데 국세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렇죠. 농특세는 국세라고 있고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상속증여세,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인지세는 국세, 인지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그렇죠. 앞에 지방자 붙는 건 다 지방세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모두 지방세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하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상속증여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요거 말고 하나 더 부동산 관련 국세하려면 이제 법인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이렇게 나오죠. 혹여나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라는 문제 나올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자동차세가, 담배 소비세가 이런 거 묻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이런 정도만 구분하면 설사 그 문제 나오더라도 틀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4번 부동산 관련 조세 가운데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세금.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물납이 인정되는 거 오직 하나밖에 없죠. 재산세.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한다면 상속세. 그렇죠. 국세로서는 오직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물납이 허용되는 건 국세에서는 오직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 가운데서는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함께 같이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여러 말 들어봤습니까? 뭐 할 때나 이게 과거에 옛날에 2010년까지 재산세 말고 따로 있을 때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 목적세였는데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말고 별도로 또 부과했던 지방세 목적세였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재산세 흡수 통합되어서 현재 재산세도 받고 그 재산세 말고 재산세 도시지역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포함해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같이 재산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산세 이렇게 말하는 거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얘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럼 물세, 분납이 가능한 세금 뭐 있죠? 국세에서는 또다시 상속세, 또 뭐 있더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이 분납이 가능하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2015년까지는 분납이 인정됐지만, 물납이 인정됐지만 작년부터는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방세 가운데 분납이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납과 분납이 허용되는 세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물납을 허용하는 것 하니까 3번 재산세 딱 하나밖에 없죠. 5번이 바로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 딱 하니까 물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한 것 뭐밖에 없어?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니은에 있는 상속세, 그리고 니은에 있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도시지역에 관한 세금까지를 포함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물납과 분납이 허용 가능한 세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미음에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기와 같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물납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6번 다음 지방세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1번 국세는 일반적으로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모든 지방세 세목을 담고 있다. 뭔 말입니까?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 이로 보죠. 소득세는 이렇게 합니다. 국세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하나하나 세금마다 하나하나 독립된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일세목, 즉 하나의 세금마다 일법률주의, 하나하나의 세금이 하나하나 독립된 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일세목, 일세법 또는 일세목, 일법률주의 이렇게 하고 개별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취득세법, 등록세법, 재산세법 이런 거 없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딱 하나밖에 없어. 지방세법, 지방세법의 일도세, 일도세의 일취득세 이렇게 나오지 취득세법, 등록세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개별법주의라 말하지 않고 단일법주의, 다세목 일법률주의, 모든 세금을 하나의 법에 담고 있다고 해서 다세목 일법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세는 국세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 조세범 어떻게 할까? 조세범 처벌법, 조세 환수에 관한 법률 다 국세인데 이게 다 국가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지방세는 그런 거 없어.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없는 내용은 국세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대충 지방세는 흐리뭉텅하게 뭉뚱그려 대충 아울러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세 가지가 있다. 맞죠?
징수 방법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고지서 보내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 특별 징수는 이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했죠? 원천 징수, 그렇죠. 원천 징수.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부가과세, 원천 징수 이렇게 이야기죠. 조세를 징수할 때 가장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법, 특별 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현행 지방세 세율은 일정 세율, 표준 세율이 있으며 국세와 달리 제한 세율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고지된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맞죠? 일단 지방세 나왔는데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의 3% 가산금 나오게 되죠. 5번 지방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라도 신고할 수 있고, 그것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6개월 안에 한다면 또 등등등 이렇게 기한 후 신고제도 있죠. 바라자는 것은 3번입니다. 세금의 지방세 징수할 때는 일정 세율, 다른 말로 고정세율 이렇게 해서 반드시 법이 정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걸 일정 세율 했고, 표준 세율은 다른 말로 탄력세율, 그렇죠? 탄력세율. 탄력세율은 표준 세율, 통상적으로 이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와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산세 모두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분 미만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한 세율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표준 세율, 탄력 세율은 이게 이제 표준 세율이면 이와 다르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다. 근데 그 간격이 같아요, 이게. 우리 법은 50% 범위 안에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지방교육세는 30% 범위 안에서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표준 세율입니다. 근데 제한 세율은 뭐냐니까 제한 세율은 아래 위로 할 수는 있는데 범위를 달리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고속도로의 경제속도 얼마죠? 고속도로의 경제속도 80입니다. 100이 아니고 80입니다. 80km. 고속도로의 경제속도는 80km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급하다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제한속도. 제한속도라 합니다. 당신이 급하다면 뭐가 급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이 급해서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달려서 월등히 많더라고. 우리 큰 처남이 그렇다고요. 전남 광주 사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날아가는데 2시간 10분은 못 오더라고. 일이 되게 급해서 아니야. 통상적으로 일에 달려. 통상적으로. 요즘은 일이 안 달립니다. 옛날에는 요즘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히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경찰이 있었고 카메라 없을 때는 한번 딱지만 딱 떼면 그 뒤에 달려 떠잡으면 앞에 뗐는데 하면 대충 봐주거든. 2번, 3번 안 잡거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뗀다고 생각 달립니다. 한 장 딱지 딱 떼고 그 딱지 딱 들고 계속 달립니다. 이제. 광주에서 안동까지 날라오는데 2시간 40분 오더라고. 나는 대구에서 안동으로 집에 갔는데도 거의 2시간 10분 걸리는데 광주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이까지 2시간 30분 오더라고.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양반 평생 군 부대 보안 쪽으로 이제 막 간첩 뭐 좌익 군부 이 보안 쪽으로 썼는데 딱 장가 가는데 결혼식한 날 처음 봤어. 큰처남을 딱 봤는데 뒤풀에 딱 갔는데 딱 만나서 첫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내 동생 잘 봐주고 이게 아니고 자네 빨갱이 아니지? 딱 이거 묻더라고. 야 직업이라는 게 자네 빨갱이 아니지 묻더라고. 참 가짜라서 화토체 갖고 돈도 안 줘요 이 양반. 좀 많이 진다 싶으면 일이 있다면서 확 털치고 가보면 평생을 나오고 저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봐 이게 80km인데 100km 아니면 요즘 뭐 110km 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제한 속도. 근데 아무리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너무 늦게 달리면 문제 있잖아. 하한의 제한 속도 얼마인 줄 압니까? 40km입니다. 40km 이하는 달릴 수 없다. 봐 간격이 틀리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위로는 올릴 수 있는데 밑으로는 뺄 수 없다고 하든지 밑으로는 뺄 수 있는데 위로는 올릴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방세는 여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있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통상적으로는 이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하다면 위로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는 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놈은 제한세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세율 이런 거 쓰지 않고 딱 세 가지 씁니다.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딱 세 가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 7번 다음 중 지방세로 목적세인 것, 8번 목적세 가운데 국세인 것, 워낙 빠른 이야기다 그렇죠. 목적세 5가지 있다. 지방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2가지가 지방세 목적세고 국세의 목적세 3가지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3가지가 국세 목적세. 그럼 7번의 정답은 2번 지방교육세, 요놈과 함께 8번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요 2가지가 지방세 목적세고 국세 목적세는 농어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그리고 교육세 그 3가지가 국세의 목적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일 거고 과거에는 한 문제씩 가끔 냈습니다. 지금은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문 안에 다음 조세가 난 설명으로 이럴 때 1번 국세 목적세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정도 지문 하나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목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거고 9번 다음 조세 가운데 인세가 아닌 것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다 물세고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다 인세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를 정할 때 물건 따라가서 물건 소재지,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 이런 식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9번에 1번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물세가 되는 거지. 물세.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취득한 물건 소재지를 납세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세, 국세가 됩니다. 인세가 될 거고 역시 인세냐 물세냐 이렇게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확률상 굉장히 낮은 부분이지만 혹시나 참고적으로 보자는 거고 10번 다음 세목과 부가세가 바르게 되는 것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부가세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래서 딱 2개밖에 없어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2개밖에 없습니다. 부가세가 서너 개씩이나 되면 헷갈렸다면 이해나 되지. 오직 2개밖에 없는 게 뭐 헷갈려 그렇죠? 아니 목적세 2개, 3개, 5개 있는 거 다 구분하면서 2개밖에 없는 부가. 목적세가 시험 나올 확률보다는 부가세가 시험 나올 확률이 월등히 많거든. 부가세는 납세무 승립식이나 확정식이 물을 때도 종종 언급되는 거고 부가세만큼 꼭 기억합니다. 난 목적세와 부가세 가운데 뭘 기억할까? 차라리 부가세를 기억하는 게 월등히 나. 부가세 딱 2개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 이렇게 잘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나오면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 앞에가 국세면 뒤에도 국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뒤에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소득세 뒤에는 원래 없다 했죠. 소득세 뒤에는 없다고. 그래 이것만 알면 딱 2개밖에 없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것만 알면 뭐 헷갈려.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 앞 뒤에가 국세면 뒤에도 국세. 특히 또 얘들은 목적세잖아. 지방세 목적세, 국세 목적세, 목적세이면서 동시에 부가세가 되는 일도 딱 얘들밖에 없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세율이 얼마냐고? 세율은 10%라면 20%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 가운데 딱 한 놈, 튀는 놈이 있죠. 누구? 그렇죠. 취득세는 분명히 지방세인데 앞에 국세가 되는 농어촌 특별세 얘도 함께 나오지. 하나의 조세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2가지가 다 나오는 게 유일하게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도 농특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감면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나오기도 해.
하지만 원칙적으로 딱 이제 원칙적으로 딱 시작하면 취득세는 둘 다,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비교하면서 부가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바뀌었잖아.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둘 다 나오고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10% 아니면 20% 두 개밖에 없다 했죠. 10%는 뭐 할 때 유일하게 취득세 뒤에 농특세 얘만 딱 10%고 나머지는 올 20%에서 전부 20%. 요 놈도 20%. 요 정도만 알아도 부가세 문제 거의 뭐 90% 이상 다 해결되니까 첫째는 어떠한 조세 뒤에 어떤 부가세가 적용되는가 이 내용보다도 부가세는 딱 두 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딱 잡아놓고 그럼 앞에 세금이 지방세면 뒤에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국세면 뒤에 국세인 농특세. 그리고 세율은 10%라면 20%다. 그럼 앞에가 지방세인데 뒤에 국세는 농특세 얘만 10%고 나머지는 모조리 20%.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부가세 내용은 틀릴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10번 보니까 세목과 부가세가 바르게 연결된 것 그 1번 끝에 지역자원시설세, 3번 지방소득세, 4번 부가가치세, 5번 지방소득세, 부가세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정답은 2번 재산세, 지방교육세. 11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연결된 걸 찾아보라고 취득세 뒤에는 지방교육세, 괄호 표준세율을 2% 하여 산출한 세금의 10%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10%는 오직 취득세 뒤에 농특세만 10%지 앞에 뭐 표준세율을 2% 하여 산출한 세금에 이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0%는 농특세 나올 때만 10%지 지방교육세라고 붙여놓고 10%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 일본은 틀렸어. 일본은 앞에 지방교육세를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농특세로 붙이면 표준세율을 2% 하여 산출한 세금의 10% 이렇게 지방교육세 하려면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의 20%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1번은 농특세라고 하면 맞는지 문제는데 일단 틀렸고 2번 등록면허세 뒤에 농어촌 특별세 있을 수 없다. 앞에가 지방세면 뒤도 지방세 나와야지. 지방교육세 나와야 되는 것이 2번은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 될 거고 3번이 재산세 뒤에 지방교육세는 맞는데 10%가 아니잖아. 20%지. 10%는 취득세 뒤에 농특세만 10%지. 4번 종합부동산세 국세네. 그럼 뒤에 농특세 국세 그리고 20% 맞죠? 얘가 정답 될 거고 5번 소득세 뒤에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뒤에 뭐 붙을 수가 없어. 바르게 연결된 건 4번이고 1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의 부가세 옳게 연결된 것 하니까 일단은 뭐 4번, 5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럼 지방교육세 나와야 되는데 2번 종합소득세, 소득세 뒤에는 원래 부가세 없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뒤에 농특세가 나와야 될 거고 정답 1번 재산세 뒤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될 거고 13번 다음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세금 요것도 이거밖에 없잖아. 목적세면서 부가세인 거 딱 두 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국세로서의 목적세인 농특세이며 동시에 부가세,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동시에 부가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용 안 읽어봐도 뭐 니은, 농어촌 특별세, 미음, 지방교육세 오직 두 가지가 목적세이면서 동시에 부가세. 부동산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까지 친다면 교육세도 있습니다. 교육세도 국세의 목적세이며 부가세입니다. 교육세 붙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부동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야. 부동산과 관련 없기. 담배 소비세 뒤에 부가세인 교육세 붙습니다. 주세 뒤에 교육세 붙습니다. 담배 뒤에 교육세, 술 뒤에 교육세 이래 붙어요. 저도 뭐 술, 담배 끊고 싶은데 그놈의 교육세를 내고 싶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산다면 내가 뭐 이런 의미로 정답은 니은과 미음 두 가지가 될 거고
14번 다음 조세 가운데 간접세인 것은 찝찝해서 내본 겁니다. 하도 뭐 실제 조세 의미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금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고. 이래부터 지금 단 한 번도 의미하지 내지 않았거든.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직접세와 간접세, 이러면서 직접세와 간접세,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라고 했습니다. 직접세. 직접세 종류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간접세는 오직 다 5개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거기에다가 주세에다가 인지세, 부금 이런 거, 증권 유통, 증권거래세인데 간접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모르니까 간접세 나오면 조세 증가가 가능하다. 조세 증가가 가능하다고 있고, 담세자,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세금, 이런 걸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짜장 뭐 짬뽕 한 그릇 먹고 나니까 5,500원이더라. 5,500원. 5,500원이다. 그럼 딱 나갈 때 음식값 딱 계산하면 5,000원이 뭐라고 했죠? 5,000원이 음식값이고 500원은 뭡니까? 500원은 VAT,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원래 물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내는 거거든. 그럼 요놈 부가가치세가 500원인 겁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나갈 때 우리 얼마 내야 돼요? 짬뽕 먹고 나가면 얼마 내야 됩니까? 5,500원 내야 되겠죠.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물품을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는 누구에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물금의 공급자에게, 양도자에게 있는 거야. 과거 시험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양수자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 세금의 납부 의무는 모르면 양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가가치세는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왜? 우리 물건 사면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하면 그 돈 내야 되거든. 실제 납부는 사업자가 사업적 목적으로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세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간접세는 딱 두 개, 간부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인지세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선 하면 간접세, 직접세 문제 나와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접세 종류가 월등히 많거든. 직접 종류가 월등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금들은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는 딱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세금은 전체 세금의 액수를 따지면 직접세가 한 48%, 간접세가 한 52% 이렇게 있습니다. 일당 100이거든 이놈이. 여기에 부가가치세잖아. 부가가치세가 대한민국 세금 전체 액수의 한 23%에서 25% 차지합니다. 얘가 대한민국 세금 전체의 거의 23에서 25%, 4분의 1이 부가세거든. 하나하나가 다 일당 100들입니다. 일당 100. 그리고 폐가망신의 지름길 주식. 제가 주식에 되게 많이 말아먹었거든. 대를 이어서 말아먹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몇 년 전이야? 한 40몇 년 전에 그때 재산으로, 아버님 말대로 너도 느껴. 그때 재산으로 아버지가 한 20m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 그때 대구 시내 한복판에 건물도 한 8, 9개 있었고 집도 2, 3개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 중학교 때 갈 때 보니까 건물이고 집 아무것도 없이 방 2칸에 월세 살고 계시더라고. 주식에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주식에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방 2칸에 월세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가시더라고. 어머니 말씀 지금 하니까 그 와중에도 또 주식을 해가지고 그나마 돈 좀 벌어서 이 집을 사가 마지막 손 틀었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8명한테 다 불러서 너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다.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그걸 몰래 합니다. 몰래.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몰래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 그 일당백들이기 때문에 그래. 요놈들은 하나하나가 세금 종류는 많은데 전부 돈 안 되는 놈들이에요. 오절 없는 놈들입니다.
오졸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수도 말해, 아이고 오졸 없는 놈이라 해서 죠. 오졸 없는 놈이야. 장기 뚫 때 졸이 5개거든.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내용 같은데도 막상 장기 뚫으면 나중에 졸 없으면 있죠. 쳐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끝에 가면 졸이 모든 걸 끝에 가서 결판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게 졸인데 사람들이 없는 놈이 있으면 아이고 오졸 없는 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뭐 간접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15번 다음 중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 딱 종량세 나오면 딱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등록면허세. 그렇죠. 등록면허세.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오직 등록면허세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모두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종가세로 이루어졌고 등록면허세 하나만 무슨 등기할 때 설정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할 때는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거고 대신 변경등기, 말소등기 기억나죠? 변경등기와 말소등기할 때는 종량세를 건수를 가지고 한 건당 곱하기 얼마? 6,000원 정액세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등록면허세 할 때는 권리가 나오면 이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변경등기, 말소등기 나오면 등록 종량세를 사용해서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종량세를 함께 쓰는 것 하니까 등록면허세 이거 물으려고 덤비던 거고 16번 이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이죠.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보유, 부동산의 양도. 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취득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도 내는 세금 뭐 있더라? 지방교육세, 저기 보이잖아.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등록면허세 뒤에 재산세 뒤에 취득할 때도 나오고 보유할 때도 나오지. 지방교육세. 그 다음 보유할 때도 내고 양도할 때도 내는 세금 뭐 있더라? 종합소득세. 그렇죠. 종합소득세. 우리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무슨 세금? 아래다 있잖아.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부동산의 양도란 말은 대가를 받고 권리가 이전되는 게 양도지. 근데 그 양도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이건 양도소득이고 대신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그 양도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이잖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했다고 다 양도소득 내는 거 아닙니다. 양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팔았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낼 수 있지.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지방소득세 따라온다 했죠. 지방소득세. 실제 시험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를 물으려고 한다고 했죠. 또 취득할 때 내고 양도할 때 내는 거 보유는 관계없고 취득과 양도 내는 건 인지세.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 다 나오는 세금 뭐라고 했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농특세와 부가가치세. 뭐 지방 소비세도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요 놈은 꼭 기억합니다. 거의 시험에 있죠. 다음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이래내기보다는 다음 부동산의 양도 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하면 요 놈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에는 부과될 수가 없는 세금은 물으면 거의 백발백중 지방소득세를 묻는 거고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물으면 인지세를 묻는 거고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될 수 없는 부동산 양도 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묻는 거고 이런 겁니다. 묻는 패턴이 그래. 그 지금처럼 다음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백발백중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쪽으로 물을 거래. 그지?
그 농특세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다 나오니까 취득할 때 내릴 수 있지. 지방교육세 3번 지문,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내니까 취득시 낼 수도 있고, 어차피 취득과 등록 면허는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 됐고, 그건 정답 2번. 17번 다음 조세 가운데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세금은 또다시 지방소득세를 줘. 나머지야 뭐 다 취득하고 보유할 때 또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나오는 세금들이니까 18번에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 이건 진짜 쉽게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양도할 때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것, 취득세잖아.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이지, 양도할 때 양도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출제자에서 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뭔 마음으로? 그렇죠. 점수 하나 그냥 보태주려고 낸 거야. 그런데도 틀려.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데 뭔가 함정이 있을 건데 혼자 온갖 생각하다가 결국 딴짓합니다. 봐, 1번, 2번, 5번. 1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양도를 계속 반복하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나오면 지방소득세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사업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사업적 목적으로 팔면 팔았다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정답이야 지방세, 취득세가 되지만, 이거 틀린 사람 여러분 지금 종합소득세 이런 거 정답은 꽤 많습니다. 양도하면 양도자 그럼 양도소득세 내지 종합소득세가 왜? 이런 사람 생각보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사실상의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판다는 게 양도인데, 그 대가를 받고 파는 게 계속적이냐 일시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가 왜 양도하면 양도세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다는 뜻입니다. 19번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는 국세로서 올바른 것.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첫째는 보유 단계에서 딱 시작하니까 상속, 취득, 양도는 보유 단계 아니잖아.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상속은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취득 단계고,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세금이지 보유 단계 세금 아니지. 1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핵심이 국세를 찾아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줘. 2번, 20번 다음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보유와 양도 시 하니까 또다시 뭡니까? 지방소득세를 줘. 보유하고 양도할 때. 인지세는 취득할 때도 나오지 보유 시에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농어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나오는 세금이지 보유와 양도 시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세금이고, 부가가치도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 다 나오는 세금. 그래서 지방소득세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 원조가 1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원조가 그 이전까지 조세 문제, 세법을 한 번도 안 냈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 끄는 게 부동산 학계론 문제라고. 학계론 문제에서 부동산에 관련 조세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선택할 때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다음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양도 모두에 과세될 수 있는 세금을 골라보라고, 요놈 찾아보라고 이렇게 나왔던 게 13회 시험 때 부동산 학계론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거기서 문제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부터 세법에서 그 문제가 쭉 나오더라고. 그 세법을 한번 내는 사람이 작년에 나왔던 이제 학계론 문제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 이걸 왜 학계론에서 다루냐고, 세법에서 다뤄야지. 아마 그런 식의 사고를 갔던 것 같아. 15회 시험부터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2, 3년에 한 번꼴씩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묻는 이런 식의 내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21번 다음 조세 가운데 부동산 보유시와 관련되어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만 짝지어지는 것은 보유시와 관련해서 취득세 빼고, 증여세 빼고,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관련되죠.
취득과 보유, 지방소득세도 보유와 양도,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 부가가치세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그래서 보유와 관련되어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니은, 디귿, 미연, 비업, 그 네 가지가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세금이 되죠. 밑에 세 개밖에 없는데 누가 보유와 관련되어 과세를 낼 수 있는 조세를 모두 차별합니까? 누가 모두 차별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와 관련되어 과세된 세금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걸 찾아보라는 거지. 짝을 찾으라는 거지. 요즘 그거 안 하대. 옛날에 한참 재밌게 봤는데 짝 하던 거 참 많이 봤었는데 하다가 결국 뭐 한 명 사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없앴답니다. 남녀 뭐 하는 거 좀 합숙해가지고 뭐 짝 찾는 거, 그중에 한 명이 뭐 여자분이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 왕따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가다가 또 자기는 좋다고 누굴 남자를 찍었는데 그 남자가 아이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나중에 그 여자가 드라마 이제 방송 이후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 상태에서 이 드라마 등등등. 그래서 어차피 뭐 자살 몰라. 그 왕따 시키는 사람 몰라도 왕따 당하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사실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괴로움 많이 느끼니까. 그 또 그 안에 가끔씩 보니까 왜 저 사람을 택했을까? 왜 저 사람을 버릴까? 이런 걸 참 많이 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있더라고. 여자분들이. 또 남자도 사람이 괜찮고 성격 좋으면 여자 얼굴만 보고 막 찾아가는 그런 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 살아봐라. 이거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가? 뜯어먹고 살지. 또 제가 그 네 가지 가운데 세 개 찾으면 됩니다. 22번. 옛날 말 있잖아요. 여자 얼굴 보고 결혼하면 뭐 1년 동안만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성격 보고 결혼하면은 한 10년 동안 괜찮다고 하고, 음식 잘하는 사람하고 여자는 평생이 즐겁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자분들은 남자 선택할 때 뭐 합니까? 그리고 또 남자는 느끼기잖아. 미모가. 그렇죠? 예. 어떤 자판기를 제일 원하는가? 이제 설문조사해 보니까 한데 자기 마누라를 딱 자판기 집어넣으면 젊은 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자판기를 원한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니까 자기 나피를 탁 집으면 돈이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를 원한다. 22번. 지방세금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제2차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는 우리 납세 의무에는 본래 납세 의무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제2차 납세 의무겠죠. 본래 납세 의무는 말 그대로 본래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란 말하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할 때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법인이 있어. 법인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본래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에 관한 세금은 원래 법인이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제2차 납세 의무는 누구에 있을까? 그럴 때 나온 게 합자에서는 한 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자가 내는데 무한책임사원 냅니다. 무한책임사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을 지는 사원, 사원이라고 뭐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근데 책임지는 사원인데 무한책임이랍니다. 무한책임, 끝도 없이 책임지겠다고 하죠. 일반적인 주식, 같은 주식도 어제도 하나 사놓고 왔구나. 주식 하나 사놓고 왔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회사가 휴지돼 버리면 그 휴지만 날리면 됩니다. 그게 유한책임사원이거든. 유한책임사원이야. 어제 제가 샀는 이 회사가 오늘 모르게 뭐 토요일날 오늘 아침에 급기 부도나면서 회사 사라지면 저는 곧 내가 어제 샀는 그 돈만큼만 책임지면 돼. 그게 유한책임사원이거든. 근데 이거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책임지겠답니다. 무한 도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 과점주주. 우리 과점주주가 취득세 때 배웠잖아. 얼마 지분 가진 자? 5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자를 과점주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과점주주라고 오직 한 사람이 50% 아닙니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1에 시작을 하거든 원래. 그럼 제가 한 40% 가지고 있고 애들 엄마가 11% 가지고 있고 그럼 합하면 51%. 그럼 과점주 됩니다. 주주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쳐 50% 초과하는데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1번 한명에서 무한책임사원, 5번 합자에서 무한책임사원, 2번 과점주주로 법인경영을 실질 지배하는 자, 4번 과점주주로 실질 지배하는 자고 이거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자까지. 근데 3번이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아니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지만 또다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제2차 납세 의무를 기억하려면 어떤 거 기억하라 했습니까? 어떤 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할 때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거 뭐라 했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와 양수, 포괄적인 양도, 양수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의 양수자 이 사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니라 했죠.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업을 사고 파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사고 파는 거야. 사업을 사고 판다면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을 취득하는 자는 그 사업을 제가 포괄적으로 다 떠안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 하시도 그래. 상가 건물을 사고 팔 때 얘는 좀 건물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고 임대 사업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부동산을 사고 팔면 부동산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이거든. 그럼 임대 사업자가 사업적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럼 부담하는 사람 취득하는 자가 내야 되고 받은 사람은 납부하는 건 이렇습니다. 근데 사업 자체를 사고 파는 건 부가가치세상 아니거든. 대신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을 한 사람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임대사업하니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이런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이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의 양수자가 그 사업 관련 세금도 떠안아야 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제2차 납세 의무 하려면 이거 기억하는 게 월등히 이거. 요거는 기출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문 낸 거지 실제로 또다시 출제하고 이런 정도이면 아닙니다. 뭐 참고적으로 요 문제를 보시면 되고 법인에 관한 세금을 여기가 제2차 납세금을 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누가 책임져야 돼? 해당 법인이 제2차 납세금을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23번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 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납세자가 부동산에 매매를 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다. 맞습니까? 맞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지. 그렇죠.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틀렸죠. 재산세는 하면 16일부터 말일.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하는 거죠. 2번에 틀렸네. 토지에 대한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왜 1일부터 15일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려?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왜?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종부세가 1일부터 15일까지거든. 아마 그걸 노리고 요 내용을 낸 거예요.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맞죠?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인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맞지?
5번도 종합부동산세를 만약 신고납부한다면 신고납부의 방법을 택할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맞죠? 어떤 아니 5월 1일부터 5월 31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니냐고 제가 항상 말했죠. 4번, 5번은 확정신고 기한을 묻잖아. 기한. 5번도 종합부동산세 할 때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기간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간이지. 근데 기한하면 기간의 끝이 언제냐고 묻는 게 기한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이 12월 15일, 5월 31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5번이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간은 이래 물으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고, 바라자는 것은 2번이었고, 이것도 역시 기출대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취득, 등록, 재산, 종부세, 소득세 5개 세금의 기본적인 신고 납부, 납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기본 사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24번 다음 지방세 가운데 신고 납부 방법을 사용하는 세금은 이제부터 신고 납부 보통징수 뭘 물어? 신고 납부를 묻고 나면 그 다음 뭐 묻겠습니까? 신고 납부 보통징수 물으면 그 다음 가산세, 가산금 묻겠지. 그렇죠?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자면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서로 나왔는데 보통징수 안에 세금만 되면 가산금이 나오거든. 이제 가산세, 가산금 따라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신고 납부, 어떤 세금이 신고 납부한다 했죠? 이런 있잖아.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자,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과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 할 때 행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재산 자체를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당해 재산에 관한 세금 요거 알면 뒤에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에 관한 관계 그거 할 때도 풀 수 있잖아. 그렇죠? 언제나 당해 재산 자체를 보고하는 세금은 요거 보통징수한다고. 보통징수. 국세라면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게 있다고? 지방세 할 때는 지방세에서는 뭐 있습니까? 재산세. 자, 지방세로는 재산세. 또 재산세의 부과되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뒤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세금들, 부동산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한다면 자동차세라고도 있지만 국세 같은 경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요거 말고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란히 적어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상속증여세도 상속되는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되었다, 소득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상속되는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 증여되는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해서 얘들이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얘들은 신고 납부하는 것,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취득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보고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하니까 당연히 취득세지. 나머지 2번 재산세, 3번 지방교육세, 4번 지역자원시설세, 5번 소득세. 근데 다 신고 납부, 5번 소득세도 신고 납부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다음 지방세 중 하니까 소득세는 국세잖아.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할 수 있지.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앞에 본세가 재산세라면 보통징수하는 거고, 본세가 취득당하는 세금인 신고 납부하는 거지, 신고 납부가 원칙이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본세가 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25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로만 부가징수하는 거 지방세로서 시작하니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빼버리고, 그리고 보통징수로만 하는 게 등록면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 할 수도 있고, 정답은 재산세, 오직 보통징수로만 징수하는 세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후에 26번부터 보겠습니다.